애들 학원비도 밀린 주제에 네 입에 소고기가 넘어가? 이 식충이 같은 년아. 제 42번째 생일날 아침 남편은 미역국 냄비를 발로 차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건 상간녀와 즐긴 12만 원짜리 초밥 영수증과 블랙카드였습니다. 제 생일 미역국은 아깝고 상간녀 입에 들어가는 초밥은 그렇게 달콤했나요? 저는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 하객들 앞에서 그 상간녀의 카드로 500만 원을 보란듯이 긁어버렸습니다. 불륜 현장이 생중계된 잔칫날의 참혹한 결말과 한 푼도 없이 쫓겨난 남편의 처절한 최후. 지금부터 그 통쾌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저는 마트 마감 세일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5,000원짜리 국거리를 프라이팬에 볶고 있었습니다. 소고기는 손톱만 한 크기로 잘게 썰어놨지만 그나마도 몇 점 되지 않았죠. 참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에 맞춰 나무 주걱으로 고기를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국물은 먹어야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미역을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서 미역이 검은 빛을 띠며 부풀어 오르는 걸 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 엄마가 끓여주던 뽀얀 국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고기가 이렇게 아까운 줄 몰랐죠. 냄비에 물을 붓고 뚜껑을 덮은 뒤 저는 식탁에 놓인 달력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오늘이 제 42번째 생일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한 남편 성준이 나타났죠. 그는 하품을 크게 하며 식탁 위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려둔 밑반찬들을 지나쳐 그의 시선이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멈췄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고기 냄새야? 돈이 썩어나냐? 성준이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저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미역국 정도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준이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쇳소리가 식탁을 울렸죠. 애들 학원비도 밀린 주제에 내 입에 소고기가 넘어가? 제정신이야? 그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울렸습니다. 성준은 벌떡 일어나 가스레인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게 냄비를 구석으로 밀어버렸죠. 뜨거운 국물이 튀어올라 제 손등을 덮쳤습니다. 아 뜨거워. 저는 몸을 움츠리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금세 번져나갔죠. 성준은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그는 혀를 차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신 뒤 컵을 싱크대에 내팽개쳤죠.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걸치며 현관으로 향하던 성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녁 차리지 마. 밥값도 못하는 사람 얼굴 보면 체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는 쾅 소리 나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떨리는 진동이 제 가슴까지 전해졌죠. 저는 화끈거리는 손등을 찬물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 남은 저는 식어 빠진 미역국을 들여다봤습니다. 국물 위에는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죠. 찬밥을 퍼서 국에 말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을 으깨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목이 메어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죠. 우리 딸 생일 축하해. 고기 반찬 챙겨 먹어. 저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나 잘 먹었어. 거짓말이 입안에서 쓰디쓴 맛을 남겼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세탁 바구니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바지를 꺼내 주머니를 확인하는 건
제 일상이었죠. 동전이나 영수증이 세탁기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영수증 여러 장이 구겨져 있었죠. 하나씩 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 편의점, 주유소. 평범한 영수증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스시 오마카세 12만 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어제였죠. 바로 어제 점심이었습니다. 제 생일 미역국에 들어간 5,000원짜리 고기는 아깝다며 난리를 치던 남편이 어제는 12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던 겁니다. 영수증을 손에 꽉 쥐니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자 온몸에 한기가 퍼졌죠.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태블릿이 징징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 메시지가 떴다가 사라졌죠. 순식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100일 선물 고마워. 저는 천천히 일어나 태블릿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이미 까맣게 꺼져 있었죠. 제 손은 여전히 영수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12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눈앞에서 춤을 췄죠. 저는 영수증을 다시 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인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2인. 남편은 누군가와 함께 그 비싼 점심을 먹었던 겁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식어빠진 미역국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국물 위에 떠있는 작은 고기 조각들이 초라해 보였죠. 저는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국물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제 마음을 비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는 생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성주는 식탁에 팜플렛을 탁 던지며 자리에 앉았죠. S호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뷔페 안내 책자였습니다. 이번 엄마 칠순, 여기서 할 거니까 예약해. 인당 15만 원짜리로. 성준이 밥그릇을 당기며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 친척들까지 대략 30명.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죠. 거기에 케이크며 꽃이며 추가 비용까지 생각하면 500은 좋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무리야.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 초과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주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김치를 씹는 소리만 식탁에 울렸죠.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데서 하면 어때? 동네 뷔페도 깔끔하고. 야! 성준이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동생네 보란 듯이 내가 싸야 할 거 아냐? 장남 체면국이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성준은 이쑤시개를 꺼내 이를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소리를 내며 저를 쏘아봤죠. 작년에 둘째니가 어디서 했는지 알아? 강남 특급 호텔이야. 우리가 거기보다 못한 데서 하면 평생 무시당한다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당신 비상금이라도 좀 보태줘. 손을 내밀자 성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돈 타령이야.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죠. 안방으로 들어가며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장남 체면도 못 세워주는 마누라를 내가 왜 먹여 살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화났어? 막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빠 그냥 의논하는 거야.
얼른 들어가서 숙제해. 아이들이 문을 닫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받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 프라다 가방 사왔더라. 넌 뭐 없니? 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형편이 됐다. 기대도 안 했다.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잔치 음식이나 최고급으로 준비해라. 싸구려 티 내면 내 얼굴에 똥칠하는 줄 알아.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뚜뚜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으니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담그고 있었나 봅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마디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귀한 딸이었는데. 싱크대 위 선반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양주병 옆에 작은 튜브가 넘어져 있었죠. 집어보니 고급 핸드크림 샘플이었습니다. S, J, 킴이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저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달콤한 장미향이 코끝을 스쳤죠. 우리 집에는 없는 향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건 마트 특가 세일로 산 1,000원짜리 핸드크림이었으니까요. 주방 창문 너머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죠. 저는 핸드크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성준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성준이 혀를 찼습니다. 저런 시국에 돈 없다고 징징대는 건 무능한 거야. 저를 보며 하는 말이었죠.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로 호텔에서 해야 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성준이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학원비는 네가 알아서 해. 친정에 손 벌리든 뭘 하든. 우리 엄마도 형편이 어려워. 아빠 병원비 때문에. 그럼 일이라도 나가. 맨날 집에서 놀면서 돈 타령이나 하고. 성준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TV에서는 한 기업 회장의 호화로운 칠순 잔치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억을 들였다는 기사에 성준의 눈이 반짝였죠. 저 정도는 아니어도 품위는 지켜야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밤 11시 성준이 코를 골며 잠든 후에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이미 초과했고 카드값도 밀려 있었죠. 어디서 500만 원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대출 광고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가능한 곳이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불을 끄려다가 성준의 지갑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 며칠 전 태블릿에서 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100일 선물 고마워. 성준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제게는 생일 미역국도 아까워하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면 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제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다가올수록 그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남편 양복을 정리하고 있었죠. 겨울 옷을 꺼내고 여름 옷을 넣을 시기였습니다. 회색 양복 재킷을 들어 올리며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뭔가 차가운 게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카드가 아니었죠.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진 블랙 등급 신용카드였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구경도 못할 그런 카드였죠. 저는 카드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뒷면을 보니 서명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SOJIN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죠. 남편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둥글둥글한 글씨체였죠. 수진? 박성준 지갑에 왜 여자 카드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세탁기가 탈수를 마쳤다는 신호음을 냈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렸죠. 저는 카드를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검은 플라스틱이 제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을 남겼죠.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동료의 카드를 잠시 맡아둔 걸까요? 아니면 거래처 사람의 카드? 하지만 왜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둔 걸까요? 그것도 여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리릭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죠. 성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드를 양복 주머니에 다시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옷걸이에 양복을 걸었죠. 뭐해? 성준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죠. 옷 정리하고 있었어. 이제 겨울 옷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물을 마시던 성준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던 양복에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야, 너 왜 남의 옷을 함부로 뒤져? 성준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양복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죠.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카드가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한 성준이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놀라? 뭐 숨기는 거 있어? 성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고쳐 잡았죠. 거래처 법인 카드라 잃어버리면 큰일 나서 그래.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성준이 물을 마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물이 찰랑거렸죠.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옷에 손대지 마. 재수 없으니까. 재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옷 정리. 됐어.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는 양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법인 카드라면 왜 저렇게 민감하게 굴까요? 바닥을 쓸어 담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양복에서 떨어진 것 같은 종이 조각이 보였죠. 집어보니 영수증이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영수증 조각이었는데 호텔 라운지 로고가 보였습니다. 조각을 맞춰보니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3만 원, 커피 2잔에 3만 원이라니. 특급 호텔 라운지였나 봅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평일 오후 2시였죠.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여자 이름이 적힌 블랙카드, 100일 선물 메시지, 그리고 호텔 라운지에 커피 2잔. 성준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칼로 팔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을 뻔했죠. 피가 날 뻔한 손가락을 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식탁에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성준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샤워를 하고 나온 모양이었죠.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밥 먹자.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는 요즘 어때? 저는 밥을 푸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왜? 성준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냥 요즘 야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회식도 자주 있는 것 같아서. 성준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뭐가 궁금해서 그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개고생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집에 와서까지 추궁당해야 해? 성준이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입맛 떨어진다. 나 안 먹어. 그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식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는데 또 따로 차려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S호텔 라운지 메뉴 커피 한 잔에 15,000원이었습니다. 두 잔이면 3만 원이 맞았죠. 그런 곳에서 누구와 커피를 마셨을까요? 거래처 사람? 아니면 수진이라는 여자?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코앞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준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칠순 잔치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성준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호텔에서 온 예약 확인 문자를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결제 500이야. 준비됐지? 뻔뻔한 표정으로 물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3만 원. 딱 그만큼만 남아 있었죠. 당신이 보태. 나 더 이상은 못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돌았나? 남편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는 벌떡 일어나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죠. 된장국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해. 딸 팔아서 시집 왔으면 AS라도 해줘야 할 거 아냐. 성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그의 말에 온몸이 떨렸죠.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말 다 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성준이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정 없으면 애들 돌반지라도 팔아. 그깟 금부치가 대수야. 아이들의 돌반지를 팔라니. 그건 제 부모님이 손자들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서랍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건드리지 마. 제가 노려보자 성준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진짜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싶냐?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제 부서진 마음 같았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성준은 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게 집구석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불하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식충이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식충이. 네가 뭘 하냐? 빨래하고 밥하는 게 다잖아.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준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쓰레받기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15년을 당신 뒷바라지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와이셔츠 다려주고. 그게 자랑이야? 그건 마누라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일 계산 못하면 그 자리에서 이혼 도장 찍을 줄 알아. 차가운 협박이었죠.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무능한 엄마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제 무릎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해결할게. 성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해. 내 주제에 맞게.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방문 틈으로 울먹이는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큰애가 물었죠. 막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있었죠. 아이들을 방으로 돌려보낸 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이혼? 해주는데 그냥은 안 하지.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 성준의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평소와 다른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죠. 화면이 꺼진 세컨드 폰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런 폰을 들고 다녔을까요? 신삼.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성준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죠.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 성준의 지갑이 희미한 불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은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카드칸을 확인하니 그 검은색 카드가 보였죠. 블랙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미리 준비해둔 마트 포인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이라 비슷해 보였죠. 블랙카드가 있던 자리에 포인트 카드를 대신 꽂아 넣었습니다. 감쪽 같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세컨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가 왔나 봅니다. 오빠, 내 카드는 잘 있지? 내일 봐. 발신인은 내 사랑 수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죠.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아주 화려하게. 속삭이듯 말하고는 블랙카드를 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세컨드폰도 함께 챙겼죠. 성준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로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죠.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내려가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저는 혼자 서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그리고 제 인내심이 말이죠. 가방 속 블랙카드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성준이 저를 식충이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한 복수가 시작될 그 순간을 말이죠. S호텔 연회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금색 리본으로 장식된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친척들, 시어머니의 친구들, 그리고 성준의 회사 동료들까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은 친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준비한 거야. 며느리는 뭐 거들기만 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저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 없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아이가 울면서 뛰어다녔습니다. 큰엄마, 나 배고파. 저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달랬죠. 조금만 기다려. 큰엄마가 맛있는 거 가져다 줄게. 한복 치맛자락을 잡고 뷔페 코너로 달려갔습니다. 접시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담았죠. 돈가스, 스파게티, 과일 조각들을 예쁘게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신우이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물 좀 더 줘요. 마치 종 부리듯 손짓을 했죠. 얘가 또 목마르대요. 저는 물병을 들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발 뒤꿈치가 아팠지만 참았죠. 오늘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성주는 친척들 테이블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어깨를 으쓱대며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아들인지 과시하고 있었죠. 드디어 케이크 커팅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3단 케이크가 등장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고 성준이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성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지만 겉으로는 효자인 척했죠. 그때 호텔 지배인이 검은 가죽 폴더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계산서입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성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능력 없는 마누라 대신 내가 낸다, 내가. 그리고는 보란 듯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주목했죠. 성준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칸에 손을 넣어 블랙카드를 찾았죠. 하지만 손에 잡힌 건 시커먼 마트 포인트 카드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다시 한번 지갑을 뒤졌지만 블랙카드는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잠깐만. 성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그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돈을 구해왔겠지. 아니면 친정에서 빌려왔겠지. 그런 심정으로 갑자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여보, 당신이 좀 처리해. 나 급동이라. 성준이 소리치고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뭐야, 계산할 때 도망가. 에이 설마.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중요한 순간에. 야, 네가 빨리 계산해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닥달했죠. 주변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친척들, 하객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어 진정시켰죠.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계산할게요. 아주 특별한 카드로요. 가방을 열어 지퍼 안쪽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검은색 블랙 카드가 제 손에 잡혔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카드를 꺼내 들자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블랙 카드네. 며느리가 부자였나? 하는 속삭임들이 들렸죠. 호텔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한도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들었죠. 블랙카드의 매끄러운 표면이 호텔 조명을 받아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마치 성준의 거짓말을 베어버릴 칼날 같았죠. 신삼.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죠.
띠링 5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영수증이 지잉 소리를 내며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가 천천히 밀려나오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봤죠. 서명 패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자펜을 꽉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죠. 김, 미, 진 세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당당하게 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서명을 마치자 영수증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잉 기계음이 마치 승리의 팡파르 같았죠. 화장실 쪽에서 성준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멀리서 제가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는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야, 너 뭐로 계산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성준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당신 애인 카드가 한도가 아주 빵빵하던데? 성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뻥긋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세컨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르르 진동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내 사랑 수진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 상간녀. 진짜야? 수군거림이 커졌죠. 저는 침착하게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준이 안 돼.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죠. 전화가 연결되는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야, 박성준. 너 미쳤어? 호텔에서 500을 긁어?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에 모든 하객이 얼어붙었죠. 포크를 들던 손이 멈추고 대화하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떡을 들다가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목소리가 떨렸죠. 신우이도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박서방, 여자 있었어? 세상에. 하고 속삭였죠. 성준이 다급하게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휴대폰을 뺏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볼륨 버튼을 최대로 올렸죠. 전화기 너머의 여자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내 카드로 니네 엄마 칠순 잔치를 해? 당장 취소 안 해. 히스테리컬한 고함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전화기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상간녀 수진 씨. 덕분에 효도했네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5년간 쌓인 한이 녹아 있었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준의 두 얼굴이, 그의 거짓말이 모두 만천하에 드러났죠. 시어머니 칠순 잔치는 우리 결혼 생활의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가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본처입니다. 반갑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미진아. 제발. 그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성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여보, 제발. 나 회사 잘려.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모습이 처량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호텔 직원이 준비해둔 노트북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죠. 딸깍.
대형 스크린과 연결된 노트북이 켜졌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저 여자한테 보낸 문자 좀 보세요. 제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탁! 대형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 캡처 이미지가 하나씩 떴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오늘 밤 기대된다. 나도 사랑해. 이따 뜨거운 밤 보내자. 하얀 화면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죠. 자기 덕분에 내가 산다. 진짜로. 우리 곧 결혼하자. 마누라랑은 곧 이혼할 거야. 진짜? 약속이야? 당연하지. 너만 믿어. 친척 아주머니들이 어머나 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신우이는 의자를 붙잡고 스크린만 바라봤죠. 성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스크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목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간 뒤였습니다. 수진아, 사업 자금 좀 더 빌려줄 수 있어? 또, 지난번 5천은 언제 갚을 거야? 곧 갚을게. 제발, 너만 믿는다. 알았어. 근데 진짜 마지막이야. 문자가 계속 스크린에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죠.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뒷목을 움켜쥐더니 몸이 휘청거렸죠. 엄마.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의자에 푹 쓰러졌죠. 눈을 감고 축 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119 불러. 물 좀 가져와.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지고 의자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뛰어다녔죠. 신삼이혼해. 난 이 집구석에서 나갈 거니까. 저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USB를 뽑아 지퍼에 넣었죠. 성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빛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5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휙! 영수증을 성준의 얼굴에 던졌죠. 종이가 그의 얼굴에 닿았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네가 갚아. 몸으로 때우든 콩밥을 먹든. 성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진아, 나 말하지 마. 저는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이 사람에게 짓눌려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더 볼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법원에서 보자.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출구로 걸어갔죠. 한복 치맛자락을 들고 천천히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미진아, 여보. 성준이 기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웨이터가 음식물 쓰레기 카트를 밀고 와 길을 막았죠. 손님, 길 좀 비켜주세요. 웨이터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은 카트 앞에서 멈춰섰죠. 쓰레기 냄새가 그를 에워쌌을 겁니다. 저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거렸습니다. 아마 상간녀가 신고했을 겁니다. 카드 도용으로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아, 시원하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맡아보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가슴속에 눌려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주차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119 구급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조용히 울렸죠. 백미러로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차 2대가 멈춰섰고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기어를 뒤에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호텔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준도 시어머니도 그 모든 것들이 제 뒤로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무덤을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죠.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김태민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햇빛에 발해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누나 왔어요? 응, 태민아. 그는 대학교 때 법학과 후배였습니다. 졸업 후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죠. 앉아요. 커피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 너머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누나, 이거 어제 등기 우편으로 왔죠? 응, 아침에 받았어. 봉투를 뜯자 고소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김수진, 피고소인은 김미진이었죠. 혐의는 특수절도 및 사기였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읽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김 변호사가 고소장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누나, 걱정 마요. 이거 성립 안 돼요. 정말? 네. 여기 보세요. 그가 고소장 중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계산을 미루고 도망갔죠? 응, 배 아프다고 화장실로 갔어. 그럼 법적으로 묵시적 위임이 성립돼요. 김 변호사가 펜으로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남편이 계산 의무를 누나한테 넘긴 거예요. 그 순간 누나는 남편의 대리인이 된 거죠. 그럼 내가 남편 카드를 쓴 게 아니라. 맞아요. 남편이 누나한테 계산하라고 위임한 거예요. 묵시적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죠. 게다가 누나, 이거 봐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호텔 CCTV 영상 확보했어요. 남편이 화장실로 도망가는 장면 다 찍혀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호텔 직원 진술서도 받았어요. 남편이 마누라가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태민아. 누나,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김 변호사가 서랍을 열어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누나가 준비한 거 정말 대단해요. 파일 안에는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쓴 생활비 내역을 엑셀로 정리한 자료였죠. 오마카세 12만 원, 골프장 이용료 35만 원, 호텔 라운지 3만 원. 3년치 영수증을 모두 스캔해서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와, 누나 진짜 독하게 준비했네요. 김 변호사가 감탄하며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저쪽은 빈털터리 확정이에요. 재산 분할 많이 받을 수 있어? 당연하죠. 남편이 혼인 중 재산을 부정하게 유출했으니까요.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이죠? 누나가 최소 3억은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성준이 길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죠. 친정집 앞을 배회하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이 나쁜 놈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소금 봉지를 들고 나오셨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성준이 고개를 숙였지만 아버지는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휙휙 하얀 소금이 성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썩 꺼져. 내 딸 괴롭힌 놈이 무슨 낯짝으로. 성준이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뒷모습이 처량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는 성준이 혼자 사는 집이었죠. 저와 아이들은 이미 친정으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비밀번호를 바꿔놨군요. 하지만 저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위 소화기 옆에 숨겨둔 마스터키를 꺼냈죠. 마스터키를 갖다 대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배달 음식 용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고 베갯잎은 누렇게 변해 있었죠. 침대 밑을 들춰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더듬자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서류 봉투였죠. 꺼내서 펼쳐보니 오피스텔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역시 중얼거리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박성준은 김수진에게 일금 5천만 원을 빌렸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다. 성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세상에 돈까지 빌려 쓰고 꼼짝 못했구나. 저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장도 뒤져봤습니다. 양복 주머니마다 손을 넣어 확인했죠.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대표이사 SJ 인베스트먼트. 뒷면에는 손글씨로 오빠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도 챙겼습니다. 서랍을 열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성준명의 비밀 통장이었죠. 펼쳐보니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김수진에게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저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야. 성준이 현관에서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너가 왜 여기 와? 내 집인데 왜 못 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준이 제 가방을 노려봤습니다. 가방에 뭐 들었어? 당신이 숨긴 증거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침대 밑 잘 뒤져봤어. 고마워. 증거 보관 잘 해놔서. 이 도둑년아. 성준이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현관문 밖으로 나가 있었죠. 법원에서 보자. 이혼 소송이랑 재산분할 청구서 곧 받을 거야.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성준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방 속 서류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습니다. 현관 계단에 놓인 성준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낡아서 밑창에 구멍이 난 구두였죠. 한때는 멀쩡했던 그 구두처럼 성준의 인생도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고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죠. 저는 의자에 앉아 담당 형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계산을 부탁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옆에는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CCTV 영상 확인하셨죠? 제 의뢰인의 남편이 화장실로 도망가는 장면 말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호텔 직원 진술서도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절도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명품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였죠. 김수진이었습니다. 형사님, 저 고소인 김수진입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줌마, 도둑질했으면 곱게 감방 가세요. 합의 없으니까. 목소리에 거만함이 가득했죠.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이요. 그리고 이건 차용증 사본이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라고요? 도둑질은 그쪽이 하셨죠. 남의 남편이랑 시간.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분노가 차갑게 식어 얼음이 된 목소리였죠. 수진이 서류를 낚아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편하게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한테 사업 자금이라고 돈 빌려가서 주식에 몰래 투자했다가 다 날린 건 아세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당신 카드로 생활비 때우고 어머니 칠순까지 치렀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가며 말했습니다. 오마카세 12만 원, 골프 35만 원, 호텔 라운지 3만 원. 전부 당신 돈으로 썼죠. 수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구겨졌죠. 증권 계좌 내역도 여기 다 있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천만 원 전액 주식으로 날렸더라고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보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새끼가... 그녀가 고개를 돌려 구석에 앉아 있는 성준을 노려봤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야, 박성준.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성준이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성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짝! 그녀의 손바닥이 성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야, 박성준. 사업 자금 준다고 했더니 주식이야? 내 돈으로 도박을 해? 성준의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곧 회복할 줄 알았어. 닥쳐. 짝! 수진이 반대편 뺨도 때렸습니다. 성준이 비틀거렸죠. 그래서 내 카드로 마누라 밥 먹이고 시어머니 칠순 잔치까지 한 거야? 형사가 일어나 말렸습니다. 저기 진정하세요. 하지만 수진은 핸드백을 들어 성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쿵. 너 절도 신고 취하 안 해줘. 콩밥 먹고 돈이나 갚아. 성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시끄러워. 수진이 하이힐을 벗어 성준에게 던졌습니다. 구두가 성준의 등을 맞추고 바닥에 떨어졌죠. 형사님,
저 사람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성준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준 5천만 원 돌려받을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주식으로 날린 손실까지 다 청구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네. 조사는 끝났으니 가셔도 됩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수진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야, 내 돈 5천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어. 복도를 걸으며 김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누나, 저 여자가 다 해주네요. 그러게. 고맙더라.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시댁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짐을 찾으러 온 길이었죠. 시댁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 시댁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죠.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 저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죠. 애들 짐 찾으러 왔습니다. 가져가. 다 박스에 넣어놨다. 시어머니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박스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가지와 장난감이 담겨 있었죠. 됐니? 네. 박스를 들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이혼 안 해주면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애들한테는 아빠가 아니라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꼬박꼬박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무정한 것이 어머니야말로 며느리를 무정하게 대하셨잖아요. 저는 박스를 들고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계단에 앉아있던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진아, 말 걸지 마세요. 저는 그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진아, 제발. 한 번만. 성준이 계단 난간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트렁크에 박스를 싣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박성준, 너 나가. 내 칠순 망친 놈이 무슨 낯짝으로 와. 그녀가 소금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휙휙. 하얀 소금이 성준에게 쏟아졌죠. 엄마, 나갈 데가 없어. 성준이 울먹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성준을 쫓아냈습니다. 성준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성준을 봤습니다. 그는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한때는 저를 식충이라고 부르던 남자였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도 쫓겨난 남자였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저는 백미러를 다시 봤습니다. 성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택배 기사가 시댁 앞에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성준의 낡은 속옷과 옷가지가 담겨 있었죠. 택배 송장에는 발신인이 김미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겉면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반품입니다. AS 불가해요. 시어머니는 박스를 보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그날 밤 친구 집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파를 전전했죠. 일주일 후 성준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고객님의 요청으로 차단된 번호입니다. 기계음만 들렸죠. 성주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벽에 부딪힌 휴대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고시원 방 한 구석에는 결혼 액자가 거꾸로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유리가 깨져서 성준의 얼굴 위로 금이 가 있었죠. 마치 그의 인생처럼 산산조각난 모습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이었지만 감옥 같던 그 집보다 1000배는 편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네이비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였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죠. 엄마, 나 학교 가. 아들이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조심히 가. 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 딸의 잠든 얼굴을 봤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죠. 학습지 교사로 일한 지 벌써 8개월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가방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산 중고차였죠. 크지는 않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10분을 달려 도착했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교재 가방을 들었습니다. 동번호를 확인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문이 열리고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안녕, 서연아. 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화장하셨어요? 예뻐요. 정말? 선생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거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이 엄마가 차를 내왔습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해요. 우리 애가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서연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애가 선생님 올 때마다 기다려요. 아이 엄마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죠. 서연이와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는 문제를 풀 때마다 선생님, 이거 맞죠? 하고 물었습니다. 맞았어, 잘했어. 칭찬할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죠. 수업을 마치고 나오며 아이 엄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수업료예요. 감사합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고 현관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봉투 속을 살짝 봤습니다. 10만 원권 5장이 들어 있었죠. 오늘 수업이 4군데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5군데를 돌면 250만 원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버는 돈이었죠. 차에 올라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가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봤습니다. 입금 김미진 50만 원. 오늘 받은 수업료 중 하나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00만 원을 넘어섰죠. 1년 전만 해도 3만 원밖에 없던 통장이었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차 앞유리에 붙었죠. 봄이네. 진짜 봄이야.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들어가 튤립 한 다발을 샀습니다. 노란색 튤립이었죠. 포장해 드릴까요? 네, 예쁘게 해주세요. 꽃집 주인이 리본으로 튤립을 묶어줬습니다. 꽃을 받아들고 나오니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딸 학교 잘 다녀왔어? 응. 엄마 오늘 꽃 샀어? 딸이 튤립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예쁘지? 거실에 놓을까? 좋아. 딸이 꽃을 받아들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죠. 아들, 숙제는 했어? 응, 다 했어. 그래, 잘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죠. 삼겹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구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꺼내 양념에 재우고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부엌을 채웠죠. 애들아, 밥 먹자. 와. 아이들이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고기를 구우며 아이들 그릇에 밥을 담아줬습니다. 엄마, 고기 많이 줘. 알았어.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상추에 고기를 싸서 우적우적 먹었죠. 맛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쌈을 입에 넣었죠. 엄마도 먹어. 딸이 제 앞으로 쌈을 밀어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저는 쌈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기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사치였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며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으며 먹던 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먹는 밥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안 와? 아들이 고기를 집으며 물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지만 저는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는 먼 여행 갔어. 우린 우리끼리 행복하자. 응, 나는 지금이 더 좋아.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딸도 따라 웃었죠.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 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졌죠. 더 이상 부모의 싸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죠. 거품이 손등에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욕설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죠. 거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화 영화였죠. 두 아이가 깔깔 웃으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탁 구석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원 등기 봉투였죠. 접근 금지 명령 결정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주는 앞으로 3년간 저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직접 찾아오는 것도 금지됐죠. 위반하면 즉시 구속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딸이 제 팔을 꼭 안았죠.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아들도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살 거지? 응, 그럼. 좋다. 아들이 방긋 웃었습니다. TV 화면에서는 주인공이 악당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애들아, 씻고 자야지. 에이, 조금만 더. 안 돼, 내일 학교 가야지. 아이들이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내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과일을 깎고 물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이 행복이었죠.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살짝 키스했습니다. 잘 자, 우리 아들. 잘 자, 우리 딸. 속삭이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돈을 벌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이 적혀 있었죠. 하나씩 체크를 했습니다. 모두 완료였습니다. 내일 할 일 목록도 적었습니다. 수업 준비, 장보기,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기.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죠.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욕설에 지친 피곤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 피곤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요. 다시 돌아온 제 생일이었습니다. 43번째 생일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기지개를 켰죠. 몸이 가볍고 개운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조금 더 생겼지만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죠. 생일 축하해, 김미진. 거울 속 제게 속삭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었죠.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생일 카드였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민준, 서연 올림.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세상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카드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죠.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드립으로 천천히 내렸죠. 고소한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특별한 걸 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거울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이 보였죠.
차를 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시장이었죠. 주차를 하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 냄새, 채소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죠. 정육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 여러 부위의 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죠. 사장님, 툭불 한우 양지. 제일 비싼 걸로 600g 주세요. 제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주문이었죠. 사장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네, 제 생일이거든요.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가장 좋은 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기를 저울에 올리자 정확히 600g이었죠. 마블링이 골고루 박힌 아름다운 고기였습니다. 9만 원입니다. 카드 되죠? 물론이죠. 카드를 건네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명의 카드였죠. 남편 카드도 상간녀 카드도 아닌 제가 번 돈으로 만든 제 카드였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고기 맛있게 드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고기를 들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채소 가게에 들러 싱싱한 미나리와 파를 샀습니다. 아가씨, 오늘 미나리 엄청 싱싱해요. 그래요? 그럼 한 단 주세요. 네. 미나리와 파, 그리고 깻잎도 한 봉지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백설기 한 팩 주세요. 네, 잠깐만요. 하얀 백설기가 예쁘게 담겨 나왔습니다. 이거 나눠 드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먹을 거예요. 아,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고기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으니 마블링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예쁘다. 감탄하며 미역을 꺼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미역을 불렸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했죠.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역국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5,000원짜리 미역국도 아깝다던 남편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제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미역국에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죠. 완벽해. 국이 끓는 동안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죠. 버튼을 누르자 밥솥이 윙 소리를 냈습니다. 고기를 꺼내 한 입 크기로 썰었습니다. 칼이 고기를 부드럽게 가르며 들어갔죠. 접시에 담으니 정말 예술품 같았습니다. 상추와 깻잎을 씻어 물기를 털었습니다. 쌈장도 작은 그릇에 담았죠.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미역국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밥도 예쁜 그릇에 담았습니다. 고기 접시, 쌈 채소, 쌈장, 김치를 차례로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잔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와, 제가 만든 생일상이었습니다. 누가 차려준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위해 차린 상이었죠.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죠. 아,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김미진, 생일 축하해. 스스로에게 건배하듯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기를 집었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살짝 발랐죠. 한 입에 넣자
고기의 부드러움과 쌈장의 짭조름함이 어우러졌습니다. 맛있다. 혼자 말하며 계속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 고기 한 점.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생일을 축하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죠. 거품이 손등에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제 양손을 잡고 걸었죠.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딸이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완전 봄이야. 아들도 신나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공원 산책로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분홍빛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와, 눈 같아. 딸이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꽃잎 하나가 딸의 손바닥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엄마 봐. 꽃잎 잡았어.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아들도 꽃잎을 잡으려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죠.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아이가 시소를 타며 깔깔거렸습니다. 엄마, 나 더 높이. 조심해. 아들이 그네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딸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며 환호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아빠와 엄마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됐죠. 멀리서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기대며 웃고 있었죠. 여보, 저기 카페 갈까? 좋아, 가자. 다정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왜 나는 저런 사랑을 받지 못할까 질투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부러움도 질투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남편이 없어도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저는 완전했습니다. 제 자신만으로도 충분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활짝 웃고 있는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셀카였죠.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태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인생은 40부터 타이핑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43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삭제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그래, 물 마실까?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벌컥벌컥 물을 마셨죠. 푸아, 시원해. 딸도 달려왔습니다. 나도 목말라. 딸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물을 마시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엄마,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 먹자. 벤치에서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걸었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좋아하는 거 골라. 와. 아이들이 냉동고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는 이거 먹을래. 아이들이 각자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저도 하나 집었죠.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총 8,500원입니다. 네. 결제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다시 앉았죠. 아이스크림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차가웠습니다. 맛있다. 아이들도 행복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엄마, 하늘 봐. 예쁘다. 딸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쁘네.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마치 수채화 같았습니다. 엄마, 저 하늘 끝까지 가면 뭐가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글쎄, 뭐가 있을까? 천국?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는 천국 가고 싶어? 딸이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지금이 천국 같아. 정말? 응, 너희랑 있으니까.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지금이 제일 좋아. 나도.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제 머리카락을 넘기고 지나갔습니다. 꽃잎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마치 축복처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집에. 응.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죠. 산책로를 걸으며 저는 앞만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중요한 건 앞에 펼쳐질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었죠. 아이들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죠. 다녀왔습니다. 저는 빈 집에 대고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했죠. 다녀왔어요. 거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이었죠. 세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슈퍼우먼이라. 저는 슈퍼우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였죠. 하지만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미진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고 학습지 교사였고 이혼녀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여자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도 환하게 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넓은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었죠.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정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닫고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가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죠. 엄마, 책 읽어줘. 그래, 읽어줄게.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동화책이었죠. 옛날에 이야기를 읽어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을 덮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아들. 잘 자, 우리 딸. 두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고 불을 껐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제 생일이었습니다. 4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인생의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달력을 봤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채워갈 거였습니다. 행복으로, 웃음으로, 사랑으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요.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밝은 빛으로 가득할 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5년간 식충이라 불리며 5,000원짜리 미역국도 아깝다는 말을 들었던 저는 그날 상간녀의 카드로 500만 원을 긁으며 제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제가 번 돈으로 원하는 걸 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가장 먼저 공개되는 반전 사연과 실화 기반 이야기의 비하인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